국정원의 그 정보력은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거에 놀랐냐면 안녕하세요. 북시탈TV의 정하늘 김강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하나원 편에 이어서 국정원 편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국정원이 또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조사받았던 생활들,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네. 말씀드린다면 좀 재밌는 스토리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강효 씨가 느끼는 국정원은 어떤 곳이었죠? 제가 느꼈던 국정원은 탈북민들이 와서 제가 왔을 때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딱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뭐라고 불렀나요? 북한에 있을 때요? 예. 북한에 있을 때 당시는 국정원이라고 하지 않고 안기부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네. 과거에 안기부라고 불렀던 적이 있긴 했죠. 네네. 네, 그럴 때 북한에서도 그 안기부가 되게 악명이 높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왜 악명이 높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중국에 와서 그 북한 사람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서 고문도 하고 엄청나게 또 악질처럼 고문하고 막 그랬다고 해서 안기부를 굉장히 안 좋게 봤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좀 얘기를 좀 보탠다면, 뭐 안기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피를 뽑아서 뭐 팔고, 네. 그리고 장기도 이렇게 막 맞아요, 뜯어먹고, 맞아요. 네, 떼가고 들었어요. 흉흉한 소문이 좀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안기부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항상 있었는데,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국정원이었습니다. 과거 안기부였고 현재는 국정원으로 불리죠. 북한에서 인식하는 국정원은 안기부 정도다. 저는 그 얘기 들었었어요. 네. 그 고춧가루가 있잖아요. 네. 고춧가루를 중국에서 이렇게 사오는데 고춧가루에 뭐 그 이상한 뭐 재질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그 안기부 애들이 거기다 뭐 벽돌가루 넣고 이상한 거 넣고 해서 병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뭐 그 정도로 네. 북한에는 이 국정원이 좀 악명이 높습니다. 그럼 하늘 씨가 처음에 와서 국정원에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갈 때 뭐 상황이라든가 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사단장님이랑 같이 있는데 차가 한 대 왔습니다. 한 6명인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조사하게 될 전담관들이었어요. 근데 혹시 그분들 뭐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뭐 정장 입고 그런 거 안 꼈습니다, 진짜. 그냥 그래요? 되게 깔끔한 옷을 다 입고 오셨고, 네. 한두 분이 정장을 입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캐주얼하게 입으셨어요. 네.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입으시고, 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좀 키가 작으시고, 네네. 저보다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네. 그때는 뭐, 손 내밀길래 그냥,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싶어가지고, 악수도 안 받고 그랬더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딱 차로 모시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차로 타고 이렇게 국정원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멀미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딱 먹고, 그리고 국정원에 들어가는데, 먼저 씻기더라고요. 씻어줘요? 아니요, 그러니까 씻으라고 하죠. 네. 뭘 씻어줍니까? 그래서 그때 그 국정원에 갔을 때 좀 높으신 분이 오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국정원장이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샴푸랑 네. 씻을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저한테 이렇게 넣어주면서 제 몸 상태를 이렇게 쭉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더니 잘 씻어요? 이러고 쓱 갔어요. 간부 같으신 분이 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씻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샤워 시설에 굉장히 놀랐고, 네. 그래 뭐 다 씻고 나왔더니 옷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으래요. 근데 옷이 좀 아저씨들이 입을 만한 옷, 그런 옷을 줬는데 뭐 10대 20대에 입을 만한 옷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줬겠죠. 그래서 딱 입고 나왔는데 먼저 했던 게 몸무게 체크, 키 체크, 그다음에 건강 상태 체크하고 글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순 동의서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순하겠다, 여기에 기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동의서를 쓴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쓰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걸 찍고 그래가지고 저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신문에 안내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그 자료로 쓸 문건에 이렇게 네. 붙일 그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저를 데리고 간 것이 독방이잖아요. 네. 독방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숙소예요, 숙소. 네. 딱 거기에 딱 들여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가방 하나 줬는데 거기에 뭐 갈아입을 옷이랑 뭐 해가지고 그런 게 다 들어 있었고, 그때 뭐 군복 같은 것도 다 반납을 하고, 그리고 뭐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들어가서 뭐 며칠 동안 쉬나요? 뭐 아니면 바로 조사를 받나요? 저는 한 2, 3일 동안 쉬었던 것 같아요. 쉬면서 뭐 했어요? 쉬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밥을 배식하는 분들이 나중에 알았는데 탈북민들이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약간 1년 5개월 만에 여자 처음 본 거겠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되게 엄청 꾸미고 하니까 입이 자본주의 인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말 걸어봤어요? 어떻게 말을 겁니까? 그분들은 일체 그냥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음. 밥만 딱 갖다 주고 나가고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밥을 혼자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앉아서 그 벽에 이렇게 맞아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다. 좀 약간 우울한 감정이 들겠네요. 우울한 감정이 들어요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도 했대요. 뭐 북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고 막 북한 사람 곰중 막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들이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북한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걸 확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불러보라거나 무슨 뭐 친구 이름이라든가 무슨 뭐 정말 그런 기본적인 거 그런 걸 이렇게 하는데 가끔 뭐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탈북민님이 확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조선족인데 탈북자라고 해가지고 위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조사하면서 그게 다 뽀록이 나가지고 쫓겨나는 거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원 생활하면서 되게 에피소드가 남는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되게 저랑 친하게 지냈던 삼촌이었는데 그분이 네. 이제처럼 강유 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네.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10몇 살 땐가 중국으로 갔다가 네. 중국에서 오랫동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중국 생활에 되게 익숙해졌겠죠. 그러다가 여기 한국으로 몰래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중국인 신분으로 들어왔나? 그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 여자랑 결혼도 했어요. 네. 애도 낳고 그리고 출생신고 같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국적 때문에요? 네, 국적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국정원에서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계속 그랬어요. 이분한테 국적을 안 주겠다. 너는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네. 중국으로 다시 가라. 물론 그것도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압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국정에서 막 탁구 같은 것도 막 치잖아요. 탁구 치는데 탁구공이 복도로 딱 굴러 나갔어요. 네. 그래서 탁구공 주로 딱 나가는데 그분이 복도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한테 다가가서 좀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통성명하고 좀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왜 울었는지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린 친구한테 자기가 눈물을 보이면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되게 감동돼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일체 말하지 않았던 그 DMZ 스토리를 제가 들려줬어요. 저 사실 DMZ 너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냐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서로 아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주고받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영화 보러 갔을 때 방에 둘만 남아가지고 울며 불며 하면서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이랑은 한국에 나와서도 연락도 하고 그런 사이였고 뭐 지금도 가끔 연락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자주 하진 않죠. 네, 그렇게 막 자주 하진 않죠. 그리고 그분도 결국에는 탈북민님이 인증돼가지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삼촌 힘내세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진짜 별것 아닌 그게 너무 힘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어린 쬐꼬만 친구가 삼촌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고. 큰 역할을 하셨네. 지금도 느끼는 게 그 작은 위로의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큰 위로가 네.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정원의 그 정보력은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거에 놀랐냐면 조사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뱉은 말들 있잖아요. 네. 진술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거짓말 했다가는 진짜 잣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알쏭달쏭한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거든요. 이거 알 법한데 왜 모르겠다고 하냐고. 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약간 꿔시잖아요, 또 그렇게. 뭐 살살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도 질문에 또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그냥 뭐 물어보면 유도 질문 하면 그냥 다 대답하고 그러면 이건 또 아닌데 이러면 또 맞다고. 그 정도로 진짜 정보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은 복도에는 이렇게 권총이랑 허리춤에 곤봉을 딱 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밥을 그 사람들이 갖다 주더라고요. 좀 다르구나. 강유 씨는 그러면 어디 있었어요? 저는 바로
쪽인가 아무튼 그쪽에 가 있다가 네. 다 조사를 받고 나서야 저기 밥배식도 아. 네, 거기 하는 대로 그쪽으로 간 게 저는 다 조사를 받고 갔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게 좀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제가 좀 먼저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뒤로 온 친구들은 그쪽으로 먼저 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쪽에 먼저 갔다가 네. 거기서 조사를 받다가 그리고 그쪽에서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서 보름 정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거기는 침대도 있고 네, 다 있잖아요. TV도 TV도 있고.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네. 컴퓨터 게임 해보려고 막 눌렀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CCTV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 그 둥그런 거 하나가 여기 위에 네, 있잖아요. 등 그래서 쪽에. CCTV가 있어가지고 컴퓨터 어떻게 열어보려고 했는데 비번을 딱 잠궈놓은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비번 좀 열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정 선생 그건 좀 너무 많이 갔다고. TV나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TV를 보고 채널을 돌리니까 뭐 거의 막 500개 채널이 막 나오고 와 이게 뭐 별의별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세계였죠. 그쵸.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하나원에 이어서 국정원, 원래 순서는 국정원부터 하고 하나원을 해야 되는데 순서는 바뀌었지만 국정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받고 그리고 뭐 어떤 대여를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